안녕하세요, 야송이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신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스마트 밴드를 꼭 사라고 추천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진짜 많게는 저도 100통도 받아봤어요. 저 그만큼 걸기도 하고요. 현장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럼 벨소리를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 진동 확인용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사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목에 거는 전화기 아시죠? 그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뭐 에어팟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스마트 밴드에는 걸음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일과가 끝날 때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대체 몇 보를 걸었냐. 동기들한테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아, 오늘 15,000보 걸었다. 가장 많이 찍었던 애는 32,000보까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게임 아시나요? 핸드폰 게임 중에 워커라고, 주머니 속 행성 탐험,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수대로 에너지가 차가지고 그걸로 행성을 탐험하는 우주선의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 게임을 즐겨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오늘 15,000번에 벌써 에너지 다 찼네, 빨리 행성 찾아야지, 샥샥샥. 정말 일반 회사를 간 친구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방 차더라고요, 에너지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루에 2만 번씩 걷는 거는요, 이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이에요. 운동은 어쨌든 내가 근육을 쓰고 나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이 손상된 근육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근력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반 혹은 7시까지 뭔가 특정한 시간을 운동하고 쉬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노동이고 그냥 손실만 일어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파트 현장을 가시는 경우는 그냥 평지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호이스트 말씀드렸죠? 고장 자주 난다고, 혹은 고장난 걸 고치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평균 10층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체지방은 쭉쭉쭉쭉쭉 줄어듭니다. 다만 헬스케 보이는 게 좀 문제죠. 호이스트 고장난 계단 내려가 연골 팔려. 호이스트 고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더 해볼게요. 호이스트는 그럼 왜 느린가? 이 호이스트카라는 거는 주 목적이 사람의 이동이 아니고 자재의 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부 다 같이 입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지정돼 있더라도 앞사람이 이삿짐을 다 나르지 못했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 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 한 동당 1개 혹은 2개씩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재를 이동시키는 게, 처음에 호이스트가 1층에 왔어요. 문을 열고 자재를 넣죠. 근데 자재가 이게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보통 다 무거워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서 올려놨어요. 얘네들이 한 층만 가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5개 층, 10개 층 정도로 얘네가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한 층 한 층마다 다 눌러서 똑같이 10층에 하나 내리고, 11층에 하나 내리고, 12층에 내리고, 이렇게 한 층 한 층 매번 서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저희가 현장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서류 작업도 있고, 그리고 회의도 있습니다. 2시까지 회의예요. 나는 1시에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올라갔어요. 잠깐만 보고 와야지 했어요. 근데 1시 반인데 아직까지도 호이스트가 안 올라와요. 어떻게? 내려가야죠. 20층 그냥 내려갑니다. 그나마 내려가는 건 좀 나아요. 또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호이스트 업체도 우리 현장만 맡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현장들을 맡아서 해요. 나는 지금 의정부 쪽에 공사 현장에 있어요. 근데 인천 쪽에 있어요. 오는데 몇 시간 걸리죠. 그럼 그날은 우리는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저희 관리자들이 올라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여기 이런 고장이 생겼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니? 40층에서 멈췄다. 40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헬스케지겠죠? 겨울엔 야병 썩게 섹스병, 여름엔 일사병 위험해. 한겨울에는 진짜 6개까지 써봤어요.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저도 잘 몰랐죠. 이제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춥다, 이게 전부였는데, 밖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진짜 춥습니다. 당연히 내복 입고요. 내고 업무 하고, 귀돌이도 하고, 군대에서 하는 방한용품 다 씁니다. 6개, 핫팩 6개는 어떻게 하냐면, 붙이는 나팔대로 이렇게 배에다 2개 하고요, 등에다 2개 하고요, 그리고 장갑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은 시립니다.
다만 요 장갑 안에 넣는 이 핫팩 요거는 거의 한 영하 5도보다는 더 내려갔을 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핫팩이 생각보다 되게 뜨겁거든요. 이걸 장갑 안에서 넣어서 따뜻할 정도로 느끼려면은 영하 5도보다는 내려가야 돼요. 여름에는 정말로 더워요. 여러분이 이제 반팔을 입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팔토시를 해야 됩니다. 이 국내법상에는 이 피부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X밴드 얘기했죠. 항상 차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덥습니다. 이것만 벗었어도 정말 시원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무거우니까 또 땀이 계속 나죠. 아무튼 정말 이 미칠 것 같은 더위에 여러분은 더운 걸 알지만서도 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비 오면 장은 저벅저벅 물 분다고 삽질 깊어 여름에는 진짜 물과의 전쟁입니다. 비 오면 땅이 엄청 질퍽거려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중장비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헛바퀴를 돌고 물에 빠져요. 그럼 작업이 지연이 되죠. 그러면 누가 혼난다? 저희가 혼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말을 굉장히 많이 버리실 거예요. 분명 현장에서 장화를 사줘요. 근데 왜 항상 신는 장화마다 좀만 신다 보면은 그렇게 어디선가 물이 새고, 분명 나는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는데 왜 진흙이랑 돌멩이들이 장화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삽질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에 이만큼 물이 내릴 거니 그 유량을 생각해서 이렇게 물을 돌려서 현장에 물이 안 고이게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워놨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천재지변이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 강수량이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특히 위험한 부분들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피트라고 하는 그 깊은 공간이 있어요. 이제 비가 오면은 그쪽으로 다 물을 몰아넣는 저장소로 써요. 그럼 물을 모아놓고 양수기를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호수를 통해서 현장 밖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계가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가 흘러다니까 거기 물이 차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관리자로서 직접 삽질을 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한 달 휴무는 빨간 날 더하기 2일 지켜주면 감사해 12시간 회사에. 이 휴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그 한 달 휴무가 빨간 날 더하기 2일이라는 거는, 달력을 보시면 이제 빨간 날이 일요일이 4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2일에서 6일을 줍니다. 한 달에. 해외 현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박한 현장에 가시는 경우에는 요것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는 지인 중에 해외를 간 사람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잠수를 탄 적도 있죠. 물론 그 다음에는 엄청 혼났지만. 그리고 이 당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언제 쓰냐면 겨울철에 많이 서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 있어요. 가령 콘크리트를 이제 부었다. 그럼 얘는 항상 영상 기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영하에 있으면 이게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갈탄이나 아니면 열풍기를 가지고 온도를 높여놔요. 근데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한 사람이 가서 계속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이게 꺼졌는지, 혹은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원칙상, 아니 원칙이 아니더라도 보통 룰을 정하면 오늘 네가 밤을 새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내일은 쉬어라 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 근무 시간을 따져보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네가 그 다음날 휴무니까 이거 새벽까지 네가 본 다음에 내일은 쉬어. 아니 쉬는 게 당연한데 이걸 하고 쉬라니. 그럼 추가 근무인데. 물론 모든 현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12시간 근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여기서 이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얘는 완전 공무원이라고. 출근 시간은 전 6시 20분이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퇴근 시간 6시 반에서 7시 정도였죠. 기본으로 12시간이 되죠. 아니 무슨 공무원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해. 현장에서의 일상은 이와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봤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와서 겪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컨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